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스 희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 지금 분위기만 봐도 느껴지시나요?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좔좔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버스 기다릴 때도 땀이 줄줄줄. 너무 더운 이 8월, 더위를 없앨 수 있고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 괴담, 심야 괴담에 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굉장히 온도를 낮추는데 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괴담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괴담 읽기 with ASMR. 네, 여러분들은 각자 무서운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저는 귀신은 좀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고요.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귀신을 좀 믿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무서운 괴담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읽어드리기 앞서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무서운 경험 한번 썰을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이에요. 2010년 정도 되겠네요. 너무 옛날 사람. 너무 나이가 많아요. 어쨌든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늦게까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이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는 좀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데 그때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혼자 갔죠. 저희 집이 굉장히 옛날 맨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맨션. 와, 단어들이 굉장히 나이가 드러나죠. 어쨌든 맨션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맨션 1층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였죠. 그날따라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경비실 아저씨도 그날따라 일찍 잠에 드셨습니다. 1층 로비에는 엘리베이터 불빛 하나, 그리고 천장에 있는 형광등 불빛 하나밖에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7층에 멈춰 있었어요. 제가 눌렀죠. 7층에서 쫙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 맨션의 엘리베이터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3층, 4층.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 음성이 뭔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3층을 눌렀죠. 3층, 문이 닫힙니다.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 저희 집에 어떻게 가는지 그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나왔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또 돌아야지 저희 집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어김없이 문이 열립니다 소리를 듣고 제가 내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을 때쯤 저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 얘기를 듣고 뚜벅뚜벅 또 제 문 앞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무도 없던 그 복도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저절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 복도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순간 너무나도 섬뜩해서 소름이 돋은 저는 도어락을 열고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바로 엄청난 초고속, 두려움에 앞서서 손가락이 정말 한 3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 집 거실에 인터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폰 알죠? 이렇게 문 밖에 누가 있는지 보이는 거. 띠디디디디디디 하고 들어가서 인터폰을 팍 봤습니다. 뭔가 인터폰에 검은색 슉 이렇게 지나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포에 휩싸여서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던 그 복도에서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라는 소리는 왜 나왔을까요? 그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저 혼자였고 제가 내렸을 때 그 복도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경험한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고요.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우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어린 중학생 희재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무서운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무더위를 한번 같이 이겨내 보자고요. 제가 준비한 괴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의 제목은 회사 서랍에서 발견한 이상한 메모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IT 회사 개발자로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프로젝트가 바빠지면서 야근이 잦아졌죠. 어느 날 밤 11시쯤에 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맨 뒤쪽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노란 포스트잇은 야근할 때 지켜야 할 것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1번, 밤 10시 이후에는 3층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세요. 2번, 엘리베이터에서 13층 버튼이 보여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3번, 복사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4번, 야간에 전화가 울려도 3번 울린 후에 받으세요. 5번, 혼자 야근할 때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마세요. 6번,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선배들이 그냥 신임 놀려주려고 붙여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감이 급해서 새벽까지 야근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코딩에 집중하고 있던 터라 그 규칙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바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이상해서 다시 말했어요. 여보세요? 그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전화를 받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제야 메모가 생각났거든요. 무서워서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1분도 안 되어서 또 울렸어요. 또 울리고 또 울리고 계속 울려서 무서워서 그냥 퇴근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야근을 최대한 피했는데 몇 주 후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또 야근하게 됐어요. 밤 11시쯤 되니까 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또 깜빡하고 바로 받아버렸어요. 왜 그랬어 이 바보야. 그렇게 주의사항을 다 적어놨는데 이걸 또 받아버렸어요. 어쨌든 여보세요? 너 왜 전화 맘대로 끊어! 귀가 터질 것 같은 고함 소리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끊고 전화선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퇴근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매일 밤 11시만 되면 제 핸드폰으로 발신자 번호 제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울리더라고요. 한 번은 실수로 받았는데 그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왜 전화 안 받아? 바로 끊었지만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핸드폰을 꺼놔도 소용없었어요. 꺼져 있는 핸드폰에서 벨 소리가 들렸거든요. 번호를 바꿔도 똑같았어요. 새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결국 잠을 못 자고 밤마다 떨면서 지내다가 정신병 걸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신기하게도 퇴사하고 나서는 전화가 멈췄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아직도 밤 11시만 되면 긴장돼요.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상한 규칙이 있다면 절대 어기지 마세요. 회사에 중요한 걸 두고 가서 선배가 전화한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더 대화를 해보시지.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두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전 이 규칙에 대한 다른 스토리도 있을 줄 알았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무서움 난이도 한 2.5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담입니다. 98.7MHz 주파수 괴담 아는 사람? 전 일단 몰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중이었어요. 한적한 국도에서 졸음이 와서 라디오를 아무 채널이나 틀었죠. 98.7MHz.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음악 사이로 잡음 같은 게 들렸어요. 뭔가 말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다 확실히 들었어요. 들려요? 정확히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볼륨을 올려보니 더 이상해졌어요. 이 방송을 듣는 당신 지금 고속도로 23번 지나고 있군요. 그건 제가 정확히 그 위치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곧 당신 왼쪽 뒷좌석에 누가 탈 겁니다. 겁이 나서 눈미러를 봤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차체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났어요. 다급히 라디오를 껐지만 그제야 알았어요. 라디오 전원선이 빠져 있었어요. 도착한 다음 날 회사에서는 출장을 간 적이 없다고 했고 블랙박스를 돌려봤어요. 거기엔 누군가 타 있었습니다. 흐릿한 얼굴, 매 프레임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 정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엔 스피커 위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다음 방송은 당신 차례예요. 진짜 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주파수 다시 들어보기도 무섭고. 혹시 누구 98.7MHz 들어본 적 있어요? 일단 저는 98.7MHz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이 괴담은 조금 제가 읽으면서 몇 번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혼자 있는 차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인다면 너무나도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98.7MHz가 잡힌다면 바로 도망가세요. 이 괴담, 저의 공포 별점은 3.5 드리겠습니다. 3.5. 예. 오늘 괴담을 듣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차에 타시는 분들은 라디오 키기 무서우시겠어요? 자, 세 번째 괴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저랑 제 친구랑 소름 돋는 경험한 걸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친구는 독서실에 같이 다닙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서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독서실을 새벽 1시에 나와 배고파서 독서실 근처 24시간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기로 하고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는 놓칠 수 없죠. 떡볶이를 시키고 저랑 친구랑 떠들고 있다가 친구가 창가 쪽을 봤는데 친구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절 보면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이러고 창문을 봤는데 저랑 제 친구가 창밖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얼굴도 옷도 머리도 다 똑같은 상태로요. 그래서 멍 때리면서 봤는데 그 밖에 애들도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둘이 잘 웃고 떠들다 저희 보고 표정이 완전 싹 굳고 정색하더니 갑자기 거리를 막 뛰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랑 제 친구랑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정신을 놓았습니다. 중3 때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고요. 근데 창가 쪽에 앉으면 창가에 자기의 얼굴이 비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지나가시는 분과 얼굴이 겹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너무 티적인가요? 저는 귀신은 좀 믿는 편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떡볶이집 안에 있던 어떠한 것을 본 겁니다. 친구 2명 옆에서 혼자 다른 걸 먹고 있는 인간 같지 않은 형체를 갖고 있는 무언가를요. 그 두 분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경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무서움 난이도 2.5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비도 오고 이래서 정말 아니면 밖에서 비 맞는 걸 좋아하시는 두 커플이 그냥 뛰어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점 레벨 한 2.5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를 날리자고 제가 이 기획을 했는데 무더위 날려갔다가 제 멘트 때문에 다시 뜨거워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렇게 괴담 얘기하고 귀신 얘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숫자 4가 갖는 의미. 네 번째 사연이 또 제일 무섭지 않을까. 저의 약간의 뇌피셜이 들어가면서 네 번째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조금 무섭네요. 시골 할머니 집 창문 밑에서 들리던 소리. 제가 재수하던 해 여름이었어요.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복잡해서 방학 때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집으로 내려갔거든요. 할머니 집은 전라남도 완도 쪽 섬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밤 9시만 되면 동네 전체가 깜깜해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예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할머니 집은 옛날 기와집이라 제 방 창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 창문 바로 아래에는 옛날식 커다란 장독대들이 조르르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간장, 된장 뭐 이런 거 담그는 장독대들이 조르르 놓여 있었어요. 사건은 시골 내려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밤 12시쯤 됐을까요? 스마트폰 보면서 누워있는데 창문 밖 장독대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달그락 달그락. 처음엔 길고양이가 장독대 위를 지나가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누워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달그락 쓱 쓱.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천천히 만지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셔서 밤에는 절대 안 일어나시거든요. 게다가 마당에 불도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 위에서 창문 쪽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왜 노려보는 걸까요? 이런 거 조금 무서우면 그냥 눈 감고 다시 주무세요.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얇은 삼백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이 훤히 보이진 않지만 달빛 때문에 외곽 형태는 대충 보이는 상태였어요. 근데 커튼 너머로 어떤 사람 형태의 검은 그림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도둑인가 싶어 소리를 지르려는데 밖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숨소리랑 함께 누군가 창문 틀 바로 아래 시멘트 바닥을 손톱으로 미친 듯이 긁어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스크 스크 스크. 너무 무서워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물만 왈칵 쏟아지는데 그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슥 일어나더니 창문 방충망에 자기 얼굴을 바짝 밀착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300 커튼 틈새로 제 눈이랑 밖에 그 존재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 윤곽은 사람인데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구멍만 뚫려 있고 입이 사람 귀 밑까지 기괴하게 찢어진 채로 날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되게 새소리 나는 여자 목소리로 저를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찾았다, 내 손가락. 그 말 듣자마자 저는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 뜨니까 할머니가 저를 깨우고 계셨어요. 아가, 괜찮은 거니? 제가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자고 있길래 깜짝 놀라셨대요. 제가 울면서 지난밤에 있던 일들 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흑빛이 되시더니 저를 다짜고짜 데리고 마당 장독대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장독대 맨 구석에 있는 제일 작은 단지 하나가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지 안을 봤는데 말라 비틀어진 사람 손가락 마디뼈 수십 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6.25 전쟁 때 그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부녀자가 있었는데 시신을 못 찾고 손가락 뼈 일부만 수습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앵마기 겸 그 단지에 넣어서 땅에 묻어뒀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단지가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그날 바로 무당 불러서 구판 버리고 저를 서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밤에 시골집이나 1층 방에서 잘 때 창문 밖에서 달그락 소리만 나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때 삼백 커튼 틈으로 날 보며 귀까지 찢어지게 웃던 그 까만 구멍 같던 눈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뭔가 이 사운드라든가 그 3배 커튼의 그 실루엣이나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해서 상상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뭐 공포 레벨 정도로 치면 공포 별점은 4점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겁이 없어야 된다. 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애써 외면하고 주무시고 뭔가 이렇게 나를 건드리는 것 같다고 애써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그냥 주무시란 말이에요. 왜 굳이 눈을 뜨고 밖에 나가고 혼자 그런 데 가지 말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좀 굉장히 조금 막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귀신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막 누군가가 죽고 뭔가 어떠한 그런 범죄 현장에 막 제가 있었고 막 뭔가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그런 꿈이어서 이제 잠에서 깼죠. 근데 잠에서 깼는데 이제 눈부터 이렇게 빵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깼다 꿈이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아시죠? 저 혼자 자취를 하니까 냉장고에 하는 소리와 이제 제습기가 돌아가는 막 이런 소리. 근데 그런 것들이 살짝 무섭게 들리면서 괜히 내가 지금 눈을 뜨면은 뭔가 괜히 저 내 거실과 방문 그 틈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눈 떴을 때 천장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집이 좀 좁아서 침대 옆에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침대 옆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자취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둘 곳이 없어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뭔가 다른 유의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상을 하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눈 감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인간의 심리인가 눈을 뜨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떴어요. 진짜 그냥 한 번에 빵.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떴을 때 뭔가가 앞에 있으면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요. 이렇게 떴어요. 진짜 그냥 한 번에 빵.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무서운 거 있을 때 애써 눈 감고 피하시고 혼자 다니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포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너무 덥죠. 가만히만 있어도 덥고 밤에도 덥고 나가도 덥고 버스 타도 덥고 걸어도 덥고 정말 더운 날 이렇게 공포 괴담 들으면서 조금 더위를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시리즈가 반응이 뜨겁다면 뭐 다른 괴담 혹은 감동적인 사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괴담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같이 공유하면서 무더운 더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내가 세브너스 희재로 보이니?